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황운하 이제 현 대전청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당시 원래 황 청장은 출마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이제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본인은 이제 출마가 어려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침해가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2018년 3월 달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그 즉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원래 형사소송법에도 3개월 이내에 네. 수사 여부를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수사에 다시 들어간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황운하 청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왔던 경찰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전 경찰 페이스대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이 황운하 청장의 국회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네. 황운하 청장은 제기하는 거죠. 네, 검찰의 속마음을 좀 해석해내셨는데 전직 검찰 출신으로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 황운하 이분이 뭐 법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분이 나와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게 되면은 지금 세간에 그런 좀 루머가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할 때 이미 수사를 잘 해주면은 다음에 민주당 공천 주겠다. 그것이 사실대로 입증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분 나오면은 공천 주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분이 다른 직책이 아니라 경찰청장을 지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울산경찰청장이다, 또 대전경찰청장입니까? 근데 다른 공무원하고 달리 이런 경찰청 또 검찰 이런 수사기관에 봉직했던 사람은 일종의 냉각기간 한 1년이든 2년이든 우리 정관예우 못하듯이 선거직에 출마 못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은 수십만, 10만 넘는 네. 경찰 공무원들 명예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이 진행. 그런 분들이 네.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그거는 아까 하나 직원인이 더 자제를 말씀드리면 해야 됩니다. 예.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이 지지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높았죠. 울산 선거에서 말이죠. 예. 울산 5개 구의 군이 전부 다 민주당 후보자들이 다 당선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결과가 그려낸 거죠. 경상남도도 네. 대부분이 다 그랬고 그래서 당시에 지난 지방선거 때는요. 저 지역을 막론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들이 관찰되어 왔습니다. 아니, 그런 근데 것이지 그 수사가 무슨 될 이번 때- 수사 때문에 김기현 시장이 갑자기 지지율이 추락하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뭐 결과적으로 낙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더구나 네, 더구나 듣고 한마디 하죠.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들이 저 울산에 내려간 것이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명 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선거에 임박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 자, 그 보십시오. 박 의원 그런 게 짧게 아니고. 얘기하고요. 이야기 여기, 좀 여기. 마무리할게요. 예, 박 의원께 마이크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검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 이제 선거가 있는데 한 몇 달 전에 뇌물 받은 사람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난 이후로 미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고래고기 사건은 1월이죠. 그리고 또 3월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지방선거 언제입니까?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월, 3월부터 벌써 이제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선거에 6월달 선거에 아주 안 좋은 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네, 그렇다면 것이죠. 이제 당시에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요, 김기현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후보였지요. 예. 후보에 대해서 직접 뭐 입건도 안 했고 소환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뭐 정치 수사다 이런 부분에서 거리를 둔다는 시각도 있다는 아니 점을 동생이 말씀드릴게요. 결국 자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저도 예. 잘은 모르지만 얘기 우리 듣고 저 여기. 검사 출신인 우리 저 박 의원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예. 무슨 청와대에서 그렇게 첩보가 경찰청이나 이런 데로 가면 이것이 하명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첩보인지 표지에 도장이 찍힌다면서요. 그래서 하명 사건이면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또 그렇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하던데 따라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른바 첩보 문건 그 원본이 나오면 이게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마찬가지로 공개하라는 게 백운호 아니, 진정비서관의 알겠습니다. 입장이에요. 이제는요. 예, 아니, 박 의원 20초 얘기하고 이 주제 마무리할게요. 문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울산에 갔던 수사관이다 또 고인이 된 그분의 무슨 통신 내역이다 조사하면은 결국 다 나옵니다. 그렇게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고 그걸 얼렁뚱땅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 저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안 두 분 믿을 것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 고맙습니다. 예.